자, 볼게요. 오늘 어쨌든 감각기관을 좀 할 건데 눈을 만지네요. 만지는 거였네. 아, 밑에 있어서? 저거 일단 한번 해볼 거예요. 저거 되게 바보 같아요. 애들 다 이렇게 쫙 있을 때 한번 해봐. 이제 선생님이 쳐다보이는 중에 얘들 다 이러고 있어. 그 이제 바보 같아. 여기서 다 무슨 굶는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자, 눈의 구조예요. 누나를 봤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고요. 누나를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되게 이제 여기까지만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이죠. 자, 눈을 구조를 한번 눈을 뜯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너무 징그럽긴 한데. 자, 보통 구조를 볼 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알겠죠? 자, 우리가 가장 밖에 있는 거, 벌써 줄이면 안 돼요. 이거예요. 이걸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 각막 알아요? 그래, 그렇지. 뭐야, 그러면 각막도 이거, 동공도 이거, 손톱도 이거 다 이거잖아. 맞지? 각막은 무슨 말이야? 자, 각막은요, 여기 앞부분까지가 각막이에요. 너네 쉽게 설명해 줄게요. 너네가 보통 컨택트 렌즈 끼잖아. 렌즈 끼죠? 갑자기 피부를 두드려요. 아, 그래서요? 자, 렌즈를 끼면 당황스럽네요. 자, 렌즈 끼면 여기 겉에다가 이렇게 딱 덮는 거예요. 덮어가지고 이제 막 알죠? 뭐 렌즈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띵띵띵 검정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눈알이 다 커 보이게 하고 약간 이쁘게 보일 것 같아 이런 거. 아무튼 이게 각막에 좀 덮는다 렌즈가. 네, 그렇게 보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뭐 기능이나 이런 거 있는데 아직 홍채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홍채가 있어요. 홍채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홍채는 근육이에요. 근육이야. 수축했다가 늘었다가 수축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게 이게 홍채예요. 홍채. 자, 홍채와 홍채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 보이시죠? 이걸 동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홍채하고 동공을 세트로 갑시다. 그죠? 세트로 갑시다. 홍채 사이에 동공이 있다. 이게 눈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생긴 척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앞에서 보면은 이게 홍채,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동공이에요. 이게 동공이에요. 이걸 반 잘라서 이렇게 본 거예요. 알죠? 그리고 홍채는요, 홍채도 이렇게 생겼잖아. 이것도 사실 홍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홍채예요. 갑자기 도넛 먹고 싶은데 도넛처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도넛 부분이 다 홍채예요. 이게 단면이라서 여기 옆면만 본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이 홍채가 동공을 크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이에요. 이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는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홍채라고 했잖아. 자, 이 부분이 홍채인데 근육이라고 했어요. 홍채가 수축하면 작아지는 거, 이완하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홍채가 여기 저저 홍채가 수축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거죠, 맞죠? 지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지들끼리 수축하면 뭉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동공이 커지겠죠. 동공이 커져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완을 하게 되면 지들끼리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완하면 그 동공이 다시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렌즈를 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눈을 딱 보면 흰자가 있고 검정 색깔이 있어, 맞지? 근데 검정 색깔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이뻐 보여, 맞지? 연예인들도 눈을 딱 봤을 때 검정 색깔이 좀 흰자보다 많아야 이뻐 보여. 흰자가 좀 적어야. 그래서 우리가 검정색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홍채 부분을 좀 넓게 덮어주는 게 렌즈야. 렌즈 보면 검정 색깔이 두껍게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게 덮는 거야. 그러니까 흰자가 이만큼 보이고 검은색이 이만큼 보이니까 눈이 우왕 커지는 거지, 맞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웃겨. 그럼 결국 너네는 검정 색깔 부분
부분이 많으면 좋잖아. 그럼 다 검정색이면 어떨까?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거 귀신 들린 얼굴이야, 그치? 그것도 싫대. 검정 색깔은 좀 많고 흰색 조금밖에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내가 미용량으로 많이 쓴다. 어쨌든 홍채라는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준다. 그러면 동공이라는 것을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외울게요. 동공은 구멍이야. 구멍인데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낮과 밤이 빛의 양이 좀 다른데 우리가 빛을 받아야 시각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낮 시간에 빛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과도하게 많고 밤에는 빛이 너무 과도하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그걸 조절해 주는 건데 낮에는 그래서 너무 빛이 많다 보니 좀 빛이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동공을 좀 작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려면 홍채라는 것은 이완을 해줘야 동공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홍채가 이완해서 동공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밤에는요, 너무 없어. 그래서 최대한 많은 빛을 받기 위해 구멍을 크게 만들어줘야 모든 빛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밤에는 동공이 오히려 커진다. 근데 니네가 검정색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동공이에요. 동공이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동공이 왜 검정색인지 설명해 줄게요. 빛이라는 것은 검정 색깔을 되게 좋아해. 검정 색깔이 있으면 빛을 그대로 흡수하거든, 맞죠? 그러면 빛이 도달하는 게 이 뒤쪽 아니에요? 뒤쪽? 뒤쪽이죠. 빛이 여기가 지금 빛이 이리로 가나?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눈알 안쪽이 검정색이야. 그러니까 여기 구멍 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 검정색 부분, 이 부분이 보이는 거야. 여기 통해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검정색인 거야, 동공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자세히 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이거든? 진짜 눈을 하나 적출한다는 말이 조금 잔인한데 자, 적출을 해서 동공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 눈을 딱 잡고 보고 있으면 안에가 보여. 검정색인 부분이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게 동공이 이렇게 봤을 때 검정색인 이유가 동공이 검은 게 아니라 동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뒤쪽이 검은 거야.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공이 까만 거예요. 혹시 고양이 키우니? 강아지 키우니? 아무것도 안 키우네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네, 고양이 보시면요. 고양이 눈이 밤과 낮에 성질이 더러워 보이고 성질이 이뻐 보이고 약간 그런 눈이 있어요. 고양이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보세요. 자, 미술 시간 말고. 자, 고양이 눈이 이렇게 뱀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양이는 싸나워 보이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검정색이 되어 있고 아주 착해 보여요, 고양이가. 아니요? 이것도 싸나 보여요? 생긴 게 그냥 싸나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고양이가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건 이게 조금 착하고 이게 싸나 보여요. 동공이야, 이거. 이게 동공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눈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겨서 그래서 가장 이제 동공의 크기를 변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돼요. 이건 동공이 작잖아요. 빛이 너무 많이 받아서 작아진 거야. 빛이 그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낮이에요. 고양이는 낮에 못돼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밤식이야. 아주 착해 보여. 밤에는 고양이가 착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쌤이 이제 과외를 다니다 보니까 과외를 다니면 학생들 중에 고양이 키우잖아.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할 때 고양이 데려와. 그래서 이제 빛을 쬐게 해주고 그때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어둡게 만드는데 이게 바뀌어.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신기하게. 그리고 재미난 거 우리 눈도 확인할 수 있어. 이거 좀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거든. 화장실 가서 딱 보는 거야. 거울을 보고 내 눈동자의 동공의 크기를 생각해보고 보는 거야. 그럼 이 크기가 딱 세팅됐겠지? 그 다음에 빛을 봐. 눈부시겠지? 빛을 받다가 하나 둘 셋 딱 하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빛을 봤을 때는 좀 작아졌겠지? 그럼 이렇게 딱 본수가 동공이 커지는 그 중간 정도에서 내가 볼 수가 있어. 내 동공. 움직여 동공이 실제로 신기하게. 그 마치 동공이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홍채가 동공에 그게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단 말이야. 볼 수 있어. 나는 가끔 보거든. 난 아니까. 좀 변태 같아 보이긴 해. 이걸 굳이 화장실에서 봐야 약간 이걸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완벽하게 각막과 홍채와 동공은 끝났어. 됐지?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이거 그냥 암기하면 못 외워져. 절대 안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홍채, 동공, 각막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보여요? 좀 큰 거 하나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정체라고 합니다. 수정체. 자, 수정체는요 렌즈 역할이에요. 렌즈. 우리가 말하는 렌즈는 요 렌즈 생각하는데 요거 아니고 진짜 렌즈. 우리가 렌즈라고 하면 배웠을 거야. 오목 렌즈, 볼록 렌즈 배웠죠? 오목 렌즈하고 볼록 렌즈는 빛이 왔을 때 꺾이는 걸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볼록과 오목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렌즈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걸 볼록했기 때문에 볼록 렌즈, 그 다음에 이건 오목하니까 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자, 볼록 렌즈는요 빛이 들어오면 모아줍니까? 터트려줍니까? 뭐였어? 이러면 답이 나와요? 모아주죠. 모아주죠. 아, 좋아요. 네, 이거 빛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거 답 나왔네요. 얘는 터트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끼는 사람들, 저도 안경을 안 쓰는데 이게 사람마다 볼록을 꼈냐, 오목을 꼈냐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아마 근데 나이를 먹으면 오목, 그다음에 나이를 좀 들면 이거. 젊은 친구들은 자, 아무튼 수정체는요 그런 렌즈 역할이에요. 빛을 모아주겠네요. 얘 생긴 거 봐봐. 딱 봐도 볼록이죠? 왜 모아주냐? 이 뒤쪽에 뭐가 있냐면 이거 보이죠?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세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세 줄이야, 세 줄. 그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줄이 망막이라고 합니다. 이 망막이 뭐냐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카메라 찍었을 때 그 카메라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 자체가 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모아서 가는 거야, 알겠지? 모아서 가는 거야. 물론 이게 빛이 여기만 들어오겠어? 아니죠. 빛이 이렇게도 들어오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쪽도 찍히고. 그래서 이런 데가 다 찍히는 거야. 시각들. 그래서 우리가 눈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는 거야. 빛이 이제 오는 것까지. 우리 눈알 굴리는 데서 보이는데요? 그래서 눈알 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앞을 고정을 해놓고 이쪽부터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보여. 180도 같지 하면 뭐 올빼미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 시야. 몇 도가? 160도? 이 정도. 그래서 이 빛이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요거 때문에 그래, 간격. 이게 망막이에요. 이 망막에는 결국에는 상이 맺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센서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시각 세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거 너무 쉽죠? 수정체는 결국에는 뭐야? 누구랑 세트야? 망막과 세트예요. 알겠죠? 이 세트를 기억하세요. 거의 다 했어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남은 부분 뭐야? 유리체가 딱 있다. 이게 남은 부분 다 유리체예요. 자, 유리체는요, 그냥 눈썹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고요. 이거는 눈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만약에 여기 빈 공간이면 어떨까? 너 공갈빵 먹어봤어? 공갈빵 어때? 안에 달이 있지. 맞죠? 내가 조금만 자극줘도 부스스. 근데 여기 공간에 유리체가 아무것도 없다면 눈알이 터지겠죠? 오, 당연히 이거 터져요.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유리체는 아무 기능 없어. 그냥 모양을 유지해주는 거야. 뭐예요? 유리체는 뭐냐고? 반구체라고 합시다.
반고체. 너 푸딩 먹어봤어? 푸딩이 고체라고 할 거야, 액체라고 할 거야? 고체요? 근데 움직이잖아. 딱딱해요? 움직이잖아. 그럼 고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니죠? 네, 반고체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반고체는 말 그대로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그 중간 물질.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표현한다면 슬러시 느낌. 우리가 슬러시 보시면 얼음도 섞여 있고 물도 섞여 있잖아. 그 반고체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유리체는 반고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푸딩 같은 거. 자, 그거 아세요? 이거 사람의 문제나 근데 어떤 생명체의 유리체를 먹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치눈. 들어갔나? 눈물, 이걸 모르시는군요. 쌤은 먹어보진 않았는데 눈물주라고 해요. 참치집 가면 아빠들이 이제 또 좋아하죠. 눈물주. 영양분이 많이 있다 해서 먹는데 참치 이제 그 눈에 있는 거를 다 걷어내고 요거를 통째로 뜯어서 소주잔에다 걸어주거든. 투명해. 완전 투명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투명해서 얼음 같거든. 그럼 이제 소주를 타서 이게 다 먹어. 이걸 눈물주라고 해. 아빠들이 좋아해. 영양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참치 눈알 먹는 거야. 그냥 우리 소위 말하면 이게 유리체예요. 유리체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알 터뜨리면 이 안에 이제 유리체들이 나와요. 물처럼. 반고체. 그럼 다 했고요. 자, 하나 더 있다. 이거 안 했네요. 선모체라고 하죠. 선모체. 자, 선모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거. 보이죠? 이게 선모체라고 해요.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거야. 자, 수정체는 빛을 굴절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수정체가 이렇게 볼록 렌즈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수정체가 두꺼울 수도 있고요. 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만들어주냐? 여기 박혀있는 선모체가 만들어줘요. 수정체 두께를 결정해줍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게 쉬워. 선모체가 잡아 당기면 얇아지겠지? 그러면 더 놓으면 두꺼워지겠지? 선모체가 잡아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이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선모체가 이 수정체를 왜 두껍게 하고 얇게 만드느냐? 자,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수정체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볼록렌즈인데 두꺼우면 더 잘 모아줘. 이해했어요? 근데 얇아지면 좀 덜 모아줘. 그러니까 요 정도면 한 요 정도 모였다고 가정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두껍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너무 모였나? 너무 모였네? 한 요 정도 더 가깝게 모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모아주긴 하는데 더 멀리 모아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모아주는 정도가 좀 달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조절하는 줄 알아? 거리를 조절해주는 거야. 거리. 자, 내가 지금 저 카메라의 거리 느끼고 있고요. 요거 거리 느끼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저거 봤다가 이거 보면 내 수정체는 두께가 바뀌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더 가까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이를 먹으면 온갖 온몸의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선모체처럼, 선모체도 근육이거든? 선모체가 잘 당기고, 그러니까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을 때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고,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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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못 쓴다? 안경 쓰는다. 그래서 이게 안경이 좀 달라. 좀 젊은 친구들의 안경과 나이 먹은 안경, 나이 든 사람이 쓰는 안경이 조금 차이가 있어, 구조가. 약간 좀 원근감이나 이런 거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까이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잖아, 맞지? 근데 나이 먹으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되게 신기하지? 자,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걸 뺐다가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끼기도 하고.
한 번씩 본 적 있을 텐데, 맞지? 뭐 할머니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와 선모와 요 막마까지 이거 3세트로 갑시다. 알겠죠? 같이 생각하자. 자,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3층으로 되어 있어. 3층. 가장 안쪽이 누구다? 망막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가장 안쪽이 망막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누구야? 맥락막이에요. 맥락막.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망막, 중간에 있는 게 맥락막이라고 합니다. 망막, 맥락막. 그 다음에 가장 밖에 있는 막도 있긴 합니다. 그걸 공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죠? 공막. 막 이름 세 가지는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눈알 안쪽이야. 요게 망막. 망막은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지점. 이거는 맥락막. 이거는 공막이라고 합니다. 막 세 종류는 외우세요. 순서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순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라서 망막 세트로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망막은 일단 설명했고, 맥락막 설명 안 했죠? 쌤이 아까 뭐라 했어? 여기가 검정색이라고 했었지?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검정색이라서 동공을통해서 보면 검은색이고, 그게 맥락막 때문에. 맥락막이 검은색과 색소가 있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맥락을 보면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썹을 어떻게 한다? 어둡게 한다. 그래야 빛이 잘 도달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알겠죠? 순서 알아주시고 기능도 알아주십시오. 공막은 뭐냐면 그냥 가장 밖에 껍질이야. 가장 밖에 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막은 결국에 가장 밖에 막이라는 얘기는 보호한다는 얘기야. 보호. 이해하세요? 보호를 하는 역할이다. 흰자의 위에 해당이 된다. 흰자, 겉을 감싸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항막만 맹점만 하면 돼요. 시각신경은 어렵지 않고요.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지금 자세히 보이시죠? 잘 보이죠? 자, 항막 뭐예요? 자, 내가 망막에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항막은 좀 특별해. 스페셜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스페셜해요. 이 부분이거든. 약간 자세히 보면 약간 살짝 파여들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 겁나 많아. 여기에 다 모여 있어. 시각세포가 진짜 많이 있는 곳. 세포가 좀 더 분포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각세포가 따다다다다다다 있는데 갑자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는 거 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약간 파여 있습니다. 이걸 항막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시각세포가 많으면 어때? 이게 내가 이렇게 조절하다가 여기에 딱 맺히는 그 순간 선명하게 보이겠지. 당연히 시각세포가 엄청 많이 보였으니까. 아마 너네가 보다가 보면 흐리멍텅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선명한 그 시점이 있어. 돌려보네요. 네, 이게 있어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그 황발에 딱 꽂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맹점인 게 있어요. 맹점도 있다. 맹점 뭐냐면 봐봐. 여기 시각세포가 있고 시각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시각세포하고 연결된 게 신경세포잖아. 맞지? 시각세포하고 연결된 게 시각신경이라고. 신경. 그러니까 시각세포는 센서. 그러면 그 센서에서 정보를 받아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전달하려면 전기줄이 있어야 되잖아, 맞지? 전기 신호처럼. 그게 신경이야, 신경. 그러면 수많은 신경세포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지? 그 전선이 한두 개겠어, 엄청 많지? 많이 연결돼. 그럼 연결해서 모아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모아서 나가는 데가 이쪽이에요. 이렇게 전선 모여가지고 케이블타를 묶어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각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봐봐. 모여서 나가는 이 틈 보여? 여기는 시각세포가 있을까? 있어? 없어. 너 생각을 해봐. 여기 전등 하나, 둘, 셋, 넷,
정도에서 다 라인을 따서 이렇게 전선을 뺐어. 이 가운데 있냐고? 없지. 전선이 모아져 있는데 여기 어떻게 있냐고? 아니잖아. 적어도 가운데 하나 모아져 있는 곳은 절대 센서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럼 거기에 시각이 비치면 보일까? 보일까?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맹점이라고 하는 거야. 안 보이는 맹자 쓰는 거야. 우리 맹인이라고 하지? 안 보이는 장애분들 그 맹자를 써가지고 맹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밑에가 맹점 찾는 거야. 밑에가 맹점. 네, 이 병아리를 보시고요. 왼쪽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그 병아리 그림을 응시하다가 오른쪽 숫자를 딱 하면은 어느 순간 병아리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그 지점이 어디야? 맹점이에요. 네? 아니 그 눈을 이렇게 가봐야 된다니까. 보여? 왼쪽 눈 가리고 맞지? 바보 같지?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근데 따라가다가 너무 짧아서 그런 거 같은데 거리가? 좀 더 짧게 거리가 멀게 약간 좀 거리 조절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흐리게 보여요? 맹점이 없으신가요? 어이 그 전선 사이에도 있나봐요.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시각 성립이 어떻게 되냐? 빛이 각막을 지납니다. 그러면 수정체를 거쳐서 빛을 모아줍니다. 그럼 그게 유리체를 통과를 하고요. 통과를 해서 결국에는 망망에 있는 시각세포에 딱 꽂힙니다. 그러면 전선을 따라서 외로 전달이 되는 거죠. 다 했어. 외울 건 진짜 많은데 예시를 들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외워지기는 좀 편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A부터 F까지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잘 봐내요. 이거 동공을 뭐 조절하는 거죠. 이거 홍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는 뭐 수정체라고 하죠. 그 B를 잡아 당기고 있는 거 선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층 보이죠? 층? 3층. 3층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E는요 가장 안쪽입니다. 가장 안쪽 막 알죠? 망망이죠? 아니 거꾸로 썼어요. 야, 네. 네, 안타깝겠네요. 안타깝군요. 자, D는요, 맥락망이죠. 중간이니까. 자, F는 맹자. 알겠죠? 쉽군요. 자, 2번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우리가 선모체라고 하죠. C가 되겠네요. 자, 시가세포가 있는 건 망막, E가 되겠죠? 검은색 색소는 맥락망인 B가 되겠고, 굴절시키는 거는 B인 수정체가 되겠고, 동공의 조절하는 건 A, 홍채, 상위매체도 보이지 않는 거 맹점이 F. 빛, 각막.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하죠. 동공이네, 동공. 맞죠? 유리천에. 동공. 수동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고. 이게 수직 생각해봐. 빛이 이렇게 갔어. 동공을 거쳐서 수정체를 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쓰든 이거 쓰든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거야, 이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수정체는 나와있어? 교과서에는? 네. 그러면 수정체를 하시면 돼요. 이거 아마 내 생각에 딴지 걸면 가능하거든? 솔직히 딴지 걸면 가능을